저거 나가도 돼? 방송에? 조금 죄송합니다. 저랑 다들 초면인데 제가 이런 조금 좀 수위가 센 욕설이 담긴 텍스트를 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에는 삑 될 거라서 읽어드리면 이 같은 나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발음해 본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음을 해보게 되네요. 얘들아 주목. 프로 참견너가 나가신다. 멘탈 코치 세치야. 시. 와우. 멘트 사냥 나가신다. 박정은. 두 분의 썰레임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더 이상 악플이 두렵지 않거든. 악플. 자, 우리 멘탈 코치 세이치어의 혓바닥 플레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t's start time. Sometimes the forest gives me the realize you have to be strong. 저를 다시 올라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은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시면 괜찮으십니다. 뭐야, 신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저거 나가도 돼? 방송에? 조금 죄송합니다. 저랑 다들 초면인데 제가 이런 조금 좀 수위가 센 욕설이 담긴 텍스트를 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에는 삑 될 거라서 읽어드리면 이 같은 나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발음해 본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음을 해보게 되네요. 한 두어 달 전쯤이었을까요? 한두 달 전쯤에 저에게 아침에 날라든 하나의 DM입니다.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부터 사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싫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악플은 사실상 저한테는 10년 동안 일상이었습니다. 죽일 것이다. 어떤 도구로 죽일 것이다. 라는 악플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집 밖으로 못 나가면서 집 안에서 덜덜 떨었던 적도 있고 제가 이혼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서 이혼한 주제에 왜 남에게 연애 코치를 하느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진짜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제 멘탈의 각성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조언이든 혹은 묵직한 조언이든 사실은 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찰이 가능했고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조언들이었죠. 또 하나 얼굴을 갈아엎은 주제에 예쁜 척을 하냐 이런 악플도 정말 많이 받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얼굴 덕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못생겼다고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까지 제가 받은 악플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악플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어떤 악플을 받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오픈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찰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 발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플을 보다 보니 알게 된 악플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짧은 공부이지만 심리학을 또 전공했거든요.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나 왜 이렇게 올라갔지? 너무 제가 당한 얘기라서 막 체온이 오르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예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날선 DM을 받는 식으로 악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엔 정말로 악플이 없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상사는 나한테 뭐라고 해요? 너 그래가지고 월급값이나 하겠냐? 학교에서 배워온 게 뭐냐? 이런 악플을 말로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나요?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하냐? 널 괜히 낳았다. 나가라. 집 나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런 욕을 해도 사실상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조금 짜증나고 불쾌하긴 했지만요. 진짜 상처가 되는 건 뭐예요?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아는 사람이 하는 막말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막말을 하고요. 친구도 친구에게 막말을 하고요. 남편도 부인에게, 부인도 남편에게. 저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면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욕설을 들었지만 여러분께 여러분 삶이라고 다른가요? 라고 말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막말, 어떤 악플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이야기만 해주나요? 아니면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데 말대꾸도 안 해주지? 그런 막말을 가끔 듣고 살고 계시나요? 아마 답은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막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러 들어간 학교에서도, 열심히 돈 벌려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배우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막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화살? 무슨 화살? 화살. 제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화살론입니다. 화살. 인생에는 두 가지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악플이란 것을 비유로 하면, 이 상황을 예로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막말한 것 자체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화살 피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으신 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수만 수천 개의 악플을 받은 저도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고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못하게, 그 말을 못하게는 할 수 없었어요. 즉,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 누구도 첫 번째 일어난 사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자, 두 번째 화살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뭘까요?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쏘나요? 내가 나한테. 그 첫 번째 화살에 이어서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이것 봐, 이런 욕설을 듣다니 내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내가 나에게 셀프 디스한다면, 이것 봐, 나한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들 미워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제가 책망했다면, 아, 역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내가 세웠다면, 그래서 또 괴로워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이래서 틀렸어, 나는 이래서 멍청해, 나는 역시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가 찔러 넣는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픈 자리에 다시 화살촉을 꺼내서 그 자리에 찔러 넣는 화살이라서, 그래서 더 어떨까요? 더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화살들이 날아드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잘하고 싶었어도 때때로 나를 향한 막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들 넘쳐나고 날아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 즉 괴로움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적어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맞지 말아라. 여러분, 두 번째 화살 쏘고 계십니까? 맞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한 박자 더 다가오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에 불이 난 사람처럼 맹렬하게 찾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것이 이번 삶의 이유일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DM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역겹다. 네, 뭐 가타부타 이런저런 표현 없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날아든 DM이었습니다. 어떤 육두 문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험한 말은 아니었지만 또 마음에 좀 상처 같은 게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첫 번째 화살이 날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욕설이나 죽이겠다라는 협박 같은 악플과는 달리 저 글은 무언가 저의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아, 저런 글을 보낸 그 마음이 모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미워서 보낸 게 아니라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은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저 DM에는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오. 뭔가 사연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역겨운 말장난 좀 그만하라는 저 DM에 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을까요? 같이 욕한 거 아니야? 아, 아, 보낸 거 말해줘야지. 이건 아니지, 정원 씨.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아, 전단 신호. 와우, 와우. 궁금하다. 아, 궁금하죠? 궁금하다. 뭐야. 참 머리를 쓰는데. 이분이 결승에 오릅니다. 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졌죠? 아이, 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이제 와서? 박정원 씨 약한 모습 처음 보는데. 죄송한데 멘탈 약하신 것 같은데요. 멘탈 코치 좀 보여드려요? 아, 저는 빨리 화살촉 좀 빼세요. 져서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져서. 네. 자, 고생하셨다. 고생하셨다고. 자, 75대 25로 압도적으로 결승에 진출하고는 바로 아우죠 멘탈 중에 바로 와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우지 대치요. 이렇게 알았다니까. 감사합니다. 다들어요. 진짜 고생했어. 야, 역시 박정은 씨 말씀도 너무나 우리가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만 실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탈출기를 이기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